노인교육론 3주차 4강 은퇴교육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게 뭐죠? 은퇴는 직장, 직임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을 그만두고 이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으로 생산활동을 중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은퇴의 의미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에서 1970년대는 은퇴를 단순히 직장이나 직위 또는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여겨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곧 은퇴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은퇴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로 받아들이면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은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부정적 측면의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 경제적인 수입원의 감소로 인해 소비 생활의 위축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와 인정, 유대관계의 상실로 자존심과 사기가 저하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정체성과 효능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은퇴가 타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표적인 사건으로의 은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라는 억압된 구조로부터의 해방으로 자유를 얻고 생활 방식이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퇴 이후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사회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은퇴와 은퇴자 개인의 역할이 그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이후의 수입의 정지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은퇴의 의미를 볼까요? 첫 번째로 사건으로서의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는 생활 주기상 새로운 발달 단계에 들어서는 전환점을 의미하는 일종의 생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역할로서의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자란 은퇴자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에서 은퇴의 의미를 찾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정으로서의 은퇴가 있는데요. 은퇴란 개인의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은퇴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퇴 교육이 뭐죠? 은퇴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 몇 개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은퇴 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퇴임 1, 2년 전에 벌써 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 자격증 따는 것도 이게 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또다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것도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박사가 있는데 또 박사를 또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부족한 면도 있기도 하지만 진정하게 제가 또 그 박사학위를 또 한 이유는
은퇴 후에 제가 또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자, 살펴보면 은퇴 생활을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교육 활동을 뜻하며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물러나기 이전에 실시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은퇴 이후의 생활에 새로운 보람과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은퇴가 가져다주는 사회 심리적 불안 때문에 갖기 쉬운 부정적인 노후 생활을 예상하고 미리 대처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은퇴 후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보내야 하는 긴 노년기를 대비하여 보람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주도적인 생활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은퇴 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급격한 사회 가치관 변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은퇴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적 역할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 고독감, 소외감 등을 극복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하며 지위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모색하고 주변인들의 상실을 가족 구성원과 공존적 삶을 메꿀 수 있도록 가족 통합적인 차원의 적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지녀왔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노년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가치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이 은퇴 시점이 왔을 때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을 때 상실감을 줄이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고령사회 은퇴자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은퇴자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근심형 은퇴자도 있고 탐험가형 은퇴자도 있고 환자형 은퇴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가 생활형 은퇴자가 있겠죠. 저는 지금 뭐 박사도 새로 했지만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봉사를 활동을 나가죠. 봉사활동 가서 열심히 체력을 소모시키면서 또 체력 단련을 하면서 정신이 수양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활동은 뭐 야간에 자율방범을 서면서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침 일찍 가서 밥을 짓고 김치를 만들고 포장해서 독거 어르신들 또는 은퇴하고 그냥 놀고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퇴자 유형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성 은퇴자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가족 내 가장으로서의 지상실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성 은퇴자들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어, 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지상실로 인해서 뭐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은퇴 후 노후 생활 준비가 부족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뭐 교육을 받아야 재취업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통 이게 남성 은퇴자분들은 이제 퇴직금 같은 걸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뭐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게 경험도 부족하고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 퇴직금을 가지고 불쑥 어디에 투자하기보다는 어, 조금씩 분산 투자하고 어, 경험을 쌓아서 이제 그때 이게 됐구나 했을 적에 그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가에 대한 욕구 및 기대 수준이 높고 구매력도 높아 우리 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다르다. 그 말은 은퇴자들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도 있고 퇴직금 같은 게 많다는 얘기겠죠. 제가 우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1960년생이니까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시기에 비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때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전쟁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였겠죠. 그게 이제 각 국가마다 조금씩 그 시기가 좀 다른데요. 미국은 1946년에서 19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 되게 짧네요. 그렇고 영국은 1945년에서 1963년까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1946년에서 1967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라기보다는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1963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이 인구가 우리 초고령화로 이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712만 명이랍니다. 총 인구의 14.6%. 그 다음에 일본은 뭐 2년이네요, 2년. 근데 2년 사이에 678만 명이 태어났군요. 근데 전 인구의 5.4%. 그 다음에 미국은 약 18년간인데요. 7,800만 명. 이야, 엄청나네요. 그래서 총 인구 26.1%라고 하네요. 베이비붐 세대 인구 규모는 1963년부터 저희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태어난 때가 언젠가요? 1961년, 그다음 1962년, 1960년. 저는 세 번째군요. 저희 때가 많은 인구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많고 이게 2010년도에 통계 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겠죠. 그리고 은퇴 교육의 실제를 보면 포스코 그린 라이프
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학습 대상자는 정년을 1년 앞둔 퇴직 예정자 50명 정도를 선별해서 교육을 하고요. 퇴직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학습을 하는 것이죠. 장소는 인재개발원 내 GLS 센터에서 하고요. 교육 내용은 워크숍, 취업 창업, 재테크, 테마 은퇴, 상담, 팀 활동 등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GLS를 좀 설명해 보시면은 교육 내용이 보면 예비 교육, 퇴직 1년 또는 6개월 전에 하고요. 본 교육은 퇴직 전 2개월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폴로우업, 퇴직 후 2개월 해서 목표를 보면 예비 교육 때는 변화 마인드 형성, 개인별 목표 수립, 본교육에서는 전략 구체화 및 실행 이렇게 해서 입과 전 개인별 준비 기간을 고려 선수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본교육에서는 개인별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 및 현장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제3기 인생대학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대학교 부설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학습 대상은 65세 미만의 중장년층 100명입니다. 학습 목표는 은퇴 준비, 장소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프랑스의 U3A 모델을 일부 모방하였는데요. 제3기 인생대학 교육 프로그램 넷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강의 일정을 10주차로 만들어서 10주차? 20주차네요. 20주차. 그래서 20주차 동안에 1학기 10주차, 2학기 10주차.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노인종합복지관 실버프래너 주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학습 대상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0세에서 75세 노인 50명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실버프래너, 노인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장소는 경로당 복지관 등이고요. 교육 내용은 실버플래너 프로그램 교육 및 기초 상담 등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노년을 가꾸는 건강이란, 노인 건강이란, 우리나라 노인 보건 현황, 노인성 질환, 정신건강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또 따뜻한 노년을 유지하는 관계, 이번 친인척 및 친구관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가생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네요. 활기찬 노년을 가꾸는 일자리와 자원봉사. 저는 자원봉사로 눈이 번쩍 뜨입니다. 노년기 일자리가 주는 의미 해서 여기 노년기 자원봉사 활동이 주는 의미, 노년기 일자리의 필요성, 노년기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 방법, 노년기 일자리 사업 진행 현황, 노년기 자원봉사 활동의 참가 방법,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노년의 삶의 완성, 죽음에 대한 건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그
장래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뭐 장기 기증, 죽음과 친숙해지기, 호스피스, 유언 및 유서, 슬픔, 애도와 사별, 상속관계, 장래문화. 제가 엘라이프 이런 강의 때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런 제목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성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학습 대상 55세에서 65세로 6개월 이상 실직 경험자나 이직,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 취업 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이 없는 사람, 면접에서 번번하게 떨어지는 사람을 교육 우선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학습 목표는 고령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재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직 기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장기 실업의 예방과 상실된 자신감 및 자존감 회복을 통하여 재취업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대화법, 습득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재취업 성공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만족도 향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5회기차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셋째 날 성공 사례들을 통해 배우기, 이력서 작성, 면접 체험 쭉. 넷째 날 젊은이들과의 대화법, 화 다스리기.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저도 조금 더 어르신이 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나와 좀 다른 면은 싫어하시죠. 화를 내시죠. 이런 거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심리 공부, 상담 공부도 다 했지만 자격증도 땄지만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은퇴 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은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은퇴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은퇴자를 부담이 아닌 사회성장 동력에 기여하는 구성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은퇴기에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국가의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군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이게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만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교육을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고 자비를 들여서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노후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박사 공부나 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이런 걸 할 적에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박사는 보통 기간이 약 3년인데 뭐 다른 분들은 뭐 3억이 들었느니 4억이 들었느니 뭐 5억이 들었느니 하지만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제 뭐 각종 학술지에 뭐 학회지에 소논문을 몇 편씩 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리고 학교를 직접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학교 다니다 보면 또 동아리에 또 가입도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두 번째 그 교육학 박사를 제가 했는데 비용이 막 2억 정도?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니 보통 사람들 이거 쉽사리 이런 노후 준비를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버시면서 또 나중에 공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거예요. 일은 일, 공부 이렇게 하면 돈이 뭐 많이 새 나가죠. 우리 통장에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저희 부천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거.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평생교육원에 가서 무료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부천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정리했습니다. 저기 은퇴교육이란 무엇인가, 은퇴생활여행 쭉 했고요. 은퇴기의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은 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며칠 있으면 이제 뭐 겨울도 곧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듯이 또 겨울을 위해서 김장을 하듯이 우리 노년은 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장은 노년 준비. 이게 노년 준비란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우리가 노년 준비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